왜 1인당 성과급 5배라는 파격적인 청구서가 500만 주주들의 분노를 깨웠을까요? 영업이익 15%를 달라는 이 숫자가 하필 삼성의 비상경영 선포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HBM 시장에서 TSMC와 엔비디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위기감이 시장을 덮쳤거든요. 설비 투자는 외면한 채 과실만 챙기려 한다는 날선 비판이 주주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 너머에서 이재용 회장은 20조 원 규모의 설비를 뜯어내는 결단을 내리죠. 대한민국 수출 전선의 최전방인 삼성전자가 전례 없는 기술적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AI 반도체 주도권을 쥔 엔비디아의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 수율 문제는 깊은 고민이 됐죠. 경영진은 주말 반납과 비상근무를 선언하며 생존을 위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공장 담벼락 너머에선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조의 구호가 울립니다. 비상경영의 무거운 공기와 파업의 뜨거운 열기가 기묘하게 섞인 평택의 아침이었거든요. 노조가 요구한 금액은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의 5배였죠.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넘는 현금을 당장 내놓으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더 뼈아픈 건 삼성이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하던 혹한기엔 노조의 침묵이 길었다는 점이죠. 회사가 어려울 땐 숨죽이다가 흑자가 나자마자 조단위 청구서를 들이미는 구조였습니다. 리스크는 주주가 짊어지고 열매만 노조가 가져가겠다는 논리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온 500만 소액 주주들이 이번엔 직접 목소리를 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가 반토막 날 때 노조는 어디 있었냐는 날선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개미들이 진짜 두려워한 건 당장의 액수보다 회사의 미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의 기여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 기여가 전부인 양 행동하는 태도가 갈등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 분노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10년 뒤를 걱정하는 절박함이었죠. 글로벌 반도체 전쟁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다른 셈법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어요. 이익이 클수록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미래의 기술에 던져 넣거든요. 엔비디아와 TSMC는 역대급 이익을 쥐고도 현금 잔치 대신 설비 투자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이익의 과실이 주머니가 아닌 내일의 경쟁력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그들이 정상을 지키는 방식이죠. 경쟁자들이 달려가는 동안 삼성 내부에선 그 연료를 미리 소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던 셈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더 이상 사람의 손재주가 아니라 자본과 장비의 체력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공정 하나를 개발하는 비용이 한 나라의 국방 예산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투자 결정 하나가 격차를 만들고 그 결과가 몇 년 뒤 시장의 승패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협상을 넘어 회사의 생존과 맞닿아 있다고 시장이 읽은 이유이기도 하죠. 붉은 머리띠의 구호가 공장을 울리는 동안 경영진은 판 전체를 엎기로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내린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평택 공장의 최신 설비를 모조리 뜯어내라는 것이었죠. 무려 20조 원어치입니다. 갓 완공된 최첨단 장비들을 통째로 교체하라는 파격적인 주문이었어요. 이미 쓴 돈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매몰 비용의 개념을 실전에서 보여준 셈입니다. 노조가 성과급 깃발을 울리는 동안 회장은 그보다 수십 배 큰 돈을 미래를 위해 내려놨습니다. 한쪽은 현금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손실을 감수하며 다음 판을 준비하는 기묘한 대비였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던 구리선은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송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열이 나고 속도가 한계에 부딪히자 삼성은 전기 대신 빛을 사용하는 기술을 꺼내들었습니다. 구리선이 좁은 골목길이라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시원하게 뚫린 데이터의 고속도로와 같거든요. 20조 원은 낡은 장비가 될 설비를 버리고 빛의 시대로 건너가기 위한 통행료였던 셈입니다. 이 전환점을 잊지 못하면 세계 1위 삼성이라도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20조를 버리다니 미쳤다는 쪽과 이게 리더십이라는 쪽이었죠. 사람들이 주목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결단이 보여준 시선의 방향이었습니다. 노조가 지금 당장의 현금을 바라보는 동안 회장은 10년 뒤의 전쟁터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전혀 다른 곳을 향한 두 개의 시선, 그 간극이 결국 500만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노조는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답니다. 한국 대기업 노조는 그동안 공장을 멈춰 회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 익숙하게 자리 잡으면서 시대가 바뀌는 속도를 놓쳤다는 것이죠. 반도체 생산이 사람의 손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며 파업의 무기는 녹슬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노동자의 손길이 없으면 라인이 멈췄지만 이제는 장비가 그 자리를 조용히 채우거든요. 싸움의 무기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감대마저 함께 흔들렸으니까요. 노동조합이 힘을 갖기 위해선 내 편이 되어줄 국민의 시선과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무게를 나누지 않은 채 열매만 요구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읽혔죠. 500만 개미의 분노와 싸늘한 여론 앞에서 노조의 요구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문제는 요구의 정당성이 아니라 타이밍과 맥락이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시점이었으니까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파업이라는 카드의 무게는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15%는커녕 여론의 지지를 잃었고 내부 조직의 결속력에도 깊은 금이 갔거든요. 노조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 자리를 무엇이 채워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 공장에서 필요한 건 단순 반복하는 손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는 눈이죠. 싸우는 노조에서 함께 기술을 키우고 성장하는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절실해진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알려진 후 평택의 빈자리에는 빛의 시대를 위한 라인이 채워졌거든요. 노동의 가치도 이제는 투쟁의 강도가 아니라 기술의 깊이에서 증명받아야 할 때가 왔답니다. 보동만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라는 새 축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중입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버팀목이자 국가 경쟁력의 최전선을 지키는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삼성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죠. 흐름을 읽은 자와 읽지 못한 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적자일 때 고통을 나누지 않고 흑자의 열매만 요구하는 논리는 시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죠. 노동의 가치는 소중하지만 그 가치가 인정받으려면 위기의 시간도 함께 버텨야 하거든요. 가장 냉정하게 가르쳐준 이 대목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시선은 더욱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질문은 자본과 노동, 기술이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릴 수 있느냐입니다. 회장의 결단이 빛의 시대를 향한 선택이었다면 노조 앞에도 결국 같은 선택지가 놓일 거예요. 낡은 구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판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의 갈림길인 셈이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다시 뛰기 위한 뜨거운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그 방의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명 한 줄이 오늘 우리 통장에 조용히 남아있는 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선택을 다시 본다면 계산기가 아니라 시대의 시계를 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무게는 삼성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걸까요? 구리선의 시대가 저물고
빛의 길이 놓이는 지금, 낡은 투쟁은 갈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삼성의 20조 원짜리 승부수가 다음 10년의 산업 풍경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지점부터 다시 시작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장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 앞에서 어떤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야 할까요?